내 미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의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죠. 201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모전이 논란이 되었죠. 손잡이 2개를 주고 뭘 끄시겠습니까? 여행 가방 그리고 폐지카트. 이렇게 비참하게 사실 거예요? 여행 다니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대부분 지금 하시는 생각이 해외 골프 치러 갈지는 모르겠으나 폐지 줍고 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데 하루 3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이벤트의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소리는 무책임합니다. 지금 우린 행복을 떠나서 최소한 짐이 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늙은 일본, 2014년 일본 NHK에서 방영했던 거고요. 제목이 뭐냐면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 머릿속에 노후 파산은 늙어서 쓸 돈을 준비 못해서 굶어 죽는 거 생각하시죠? 다큐멘터리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 포스터만 소개해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단카이 세대에게 돌아온다 노후 파산.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엄청 죽어나요. 근데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 전쟁이 끝나면 없어진 사람을 채우겠다고 애를 엄청 낳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베이비붐. 그때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불러요. SBS가 이걸 보고 충격받아서 리메이크했어요. SBS 고령화 충격. 누가 나오냐면 영등포 쪽방촌에 선풍기 하나 놓고 여름을 나는 노인이 나와요. 그 다큐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눈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러고 살 것 같진 않으니까. 노후파산 다큐멘터리에 데라지마 겐조라는 어르신이 나와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빚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집이 있었고 현찰로 2억 5천 은퇴 자금을 들고 은퇴하신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빚 없이 은퇴 자금 2억 5천 모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하신 분인데 왜 파산했을까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있었어요. 우리도 금리가 낮지만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 0.1%예요. 이 어르신이 2억 5천을 가지고 부동산을 하시겠어요? 주식을 하시겠어요? 자산이 불어나질 않는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일 큰 위험은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쪼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2억 5천을 가지고 10년을 쓰면 1년에 2,500,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20년 쓰면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고요. 30년 살면 7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것도 계산이 불가능해서 미치겠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은 내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도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가 되지 않았고요.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은 62세였습니다. 1982년 워싱토니언이라는 잡지에서 이 아기는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문구가 실렸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2015년 타임즈에 지금 출생한 아기는 142세까지 살 거라고 말하죠. 내가 40대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부모님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80대, 90대.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가정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가정 보기가 힘들었죠. 손주가 40대기 전에 위에 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가정 볼 수 있죠. 이 연세에 건강하실 확률이 높겠어요? 편찮으실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편찮으실 확률이 높죠. 제도적으로 치명적인 노인 질병을 2가지 뽑아요. 첫 번째로 치매. 의식이 없는 가운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두 번째, 어르신들이 편하게 중풍이라고 말씀하시는 뇌졸중. 뇌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면 한 사람 얼마 정도 나올까요? 등급 받고 가면 작게는 60에서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등급 못 받고 그냥 가면 150에서 200 정도 나와요. 주변 형님이 160만 원짜리 시설에 아버지를 보내고 있으신데요. 의리의리한 곳 아니고요. 일반적인 데가 그 정도예요. 제가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형제관계가 2형제입니다. 2형제가 지난달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160만 원을 둘이 걷어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면회하러 갔답니다. 면회장에 음식 깔아놓고 아버지가 나오시길 기다리는데 3개월 만에 너무 좋아지셨더래요. 얼굴도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좋아지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드는 첫 생각이 잘하면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건강해지신 건 너무 좋아요. 근데 형제지간의 돈으로 인한 다툼도 지긋지긋하고 배우자와도 어렵다 보니 아버지 못 모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날 가졌던 최고의 죄책감은 3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였다고 합니다. 그 형님 입장에선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노후 자금으로
내 부모, 내 장인 장모의 의료비, 치료비, 간병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시게 둘 순 없고 모아둔 돈도 집한 돈도 떨어져 가는데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산 신고를 하고 있는 게 노인 파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의 베이비 부머인데 우리나라와 시기가 다르죠. 일본의 마지막 전쟁은 2차 세계대전 1945년도에 끝났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쟁은 6.25 전쟁 1953년도에 끝났죠. 우리랑 몇 년 차이 나죠? 8년. 일본이 2014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죠. 우린 이론상 언제부터 터지죠? 2022년부터. 우리의 베이비 부머는 안전하냐는 거죠.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MBC 뉴스데스크 화면이에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포족이래요. 부포족이 뭐예요? 부모 부양을 포기하는 세대.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901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17% 정도 됩니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65세. 계산해 보시면 베이비 부머의 가장 첫 번째 55년생이 언제 65세가 되죠?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지금 현재 있는 노인 말고 전체 인구의 15%가 8년 동안 노인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지표, 노년부양비라는 거예요. 노년부양비라는 건 젊은이 몇 명이서 노인 하나를 먹여 살리냐라는 건데 노년부양비 20%라고 가정하면 젊은이 5명이 노인 하나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20%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2026년도에 노년부양비가 30%를 돌파하고 2030년 이후 40%, 2040년 이후엔 60%, 2065년엔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노인 지원 나이를 뒤로 미루자. 말이 많지만 저는 계속 늘어날 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닥칩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미 한정돼 있는 인구라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노후가 점점 개인의 준비로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작품이다. 가난해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 건 본인의 노력이 바꿀 수 있는 작품입니다.